데일리베스트 2부 뉴스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돈들이 풀리고 있다. 집회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많은 자금들이 집행이 되고 있다. 탄핵뿐 아니라 물적 기반까지도 샅샅이 뒤져가지고 차기에 세력화되는 것까지 막아야 한다. 태극기에 존엄을 해치는 특정 이익행위들을 규정하고 위반 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태극기 집회 일당 목욕하고 나오면 5만원, 유모차 끌고 나오면 15만원. 이 말들은 태극기 집회가 한창이던 탄핵 정국에 태극기 집회를 겨냥한 발언들이고 당시 태극기 집회 참석한 국민들이 분노하기도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 후 경제가 호전되었고 행복하게 살려는 가족주의적 나라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북미 간의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히면서 그는 북은 중동 이슬람 일부 IS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처럼 이교도를 대상으로 한 자살 폭탄 테러를 해서라도 죽으면 위대한 알라가 있는 하늘나라로 간다는 종교적 광신이 있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했고, 북의 표현처럼 천당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 부러움 없이 살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슬로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한 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송 의원은 우리나라 사이비 종교나 태극기 부대 일부처럼 종교적 광신에 빠지면 대화와 타협이 어렵다고 말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종교적 광신이 있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항변해주면서 자국민이 일정한 견해를 갖고 태극기 집회를 참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이비 종교와 동일시하며 종교적 광신에 빠져 대화와 타협이 어려운 집단으로 매도한 것인데, 자, 이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듯합니다. 자, 비록 데일리베스트가 구독자 13만 명을 조금 넘는 일개 유튜브 채널이긴 합니다만 저희 논조에 동의하는 구독자들과 태극기를 들었던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송영길 의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이른바 빅텐트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만약 우리 당에서 갈 사람이 있다면 수구 보수로 가라고 언급하는 등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지요. 자, 지속적으로 이른바 보수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직강화 특별위원이 지난 15일 오후 일단 보수의 단일 대우를 만들어 놓고 봐야 한다며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시위 세력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특히 전원책 위원은 흔히 말해 구구라 하는데 그분들은 구구가 아니다라고 두둔하기도 했는데, 최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반문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는 이른바 빅텐트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태극기 집회 세력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자, 전원책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 다 같은 보수주의자, 범자유주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서로 간에 일단 의심부터 거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 비박들의 책임이 과연 없는 것이냐, 나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누가 가보았느냐고도 말했습니다. 정파 싸움이 아닌 계파 싸움으로 인해 당이 어려워진 것이 보수 진영 패배의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말로만 놓고 보면 이날 전원책위원회 발언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파 국민들 중에는 이른바 보수 대통합과 관련해 상당한 이견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탄핵을 기점으로 대통령을 내쫓는데 앞잡이 노릇을 했던 탄핵파, 대통령이 내쫓기는데 방관했던 잔류파 민 친박,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태극기를 들었던 시민들, 보수 대통합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들 세력이 가지는 앙금이 아직도 여전한 건 사실입니다. 자, 특히 우파 성향의 시민들 중에서도 전원책위원회 이른바 빅텐트론에 동의하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죽어도 김무성, 유승민 같은 배신자들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보시다시피 보수 분열로 어부지리로 대통령에 당선돼 득을 본 건 문재인이었습니다.
20년 장기 집권을 꿈꾼다는 좌파 세력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하는데 바로 이 점이 현재 대한민국 보수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경기에서 부진이 이어지면 감독이 사퇴하듯 탄핵 사태에 책임 있는 탄핵파와 잔류파의 중요 대가리들이 정계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태극기와 관련한 마지막 소식입니다. 검찰이 광화문 이순신 동상 뒤편에 설치된 촛불 모양 철골 구조물을 쓰러뜨린 혐의를 받는 당시 집회 참가자 안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전직 일간지 화백 출신으로 유튜브 동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안 씨는 3.1절 집회 당시 세월호 참사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높이 9m의 촛불 조형물을 부순 혐의로 다른 참가자 4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참고로 월간조선 뉴스룸에 따르면 안 씨가 쓰러뜨린 소위 희망촛불이라는 조형물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조형물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조희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씨의 결심 공판에서 넘어뜨린 조형물 높이가 9m로 통행자가 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고 이후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불을 지르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며 특히 안 씨는 다른 사람을 선동해 범행했기 때문에 죄질이 가장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권력에 대항해 일탈 행위를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본래의 일인 만화 일과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도 애국심으로 한 일이다. 동기 자체가 순수한 면이 있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관이 신분을 밝혔는데도 폭행하고 체증 카메라를 빼앗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증거를 제시한 뒤에야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태극기 집회 참가자에 대한 구형 소식이 전해지며 과거 열렸던 폭력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선고 결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버스를 부수거나 방화를 시도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폭력이 난무했던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의 경우 참가자 9명이 구속됐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2월 이석기 유죄에 항의한다는 한 명목으로 청와대 인근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3시간이 가까이 인도를 점거하며 시위를 벌인 옛 통진당 간부들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탄핵 전국 때 촛불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 우파 세력이 총집결한 태극기 집회가 그 나름의 가치와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커녕 조롱 폄하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문재인은 촛불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본인이 반쪽짜리 대통령임을 자임함과 동시에 촛불에 반감을 가진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본인들의 정치색과 반대되는 주장을 폈던 집회의 가치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서러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음 대선에서는 니네들의 대통령이 아닌 우리들의 대통령을 꼭 만들어야겠습니다.